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0만 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3만 3,676명, 완치 377만 6,891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평균 7만 명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10,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아동 청소년 확진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코로나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확진자는 13%였지만 8월에는 15%로 증가하였습니다. 비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방접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성인들에 비해 예방접종 시기도 늦었으며 접종 연령도 13에서 18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예방 보건수칙 등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감염 숫자는 줄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사례를 줄이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위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이송업체 플라잉 닥터스에 따르면 지난 6에서 7월에 비해 한국으로 이송하는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만 5천 명의 한인 교민들이 거주 중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6에서 7월 2달간 약 2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8월에는 24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기간 중 약 88명이 에어 앰뷸런스 및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이송 치료를 하였으며 횟수로는 총 26건으로 이 중 2회는 전세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출발 장소로는 주로 수도인 자카르타였지만 수라바야, 파푸아 섬 등의 오지 지역에서도 한인 교민을 한국으로 이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신 3억 3천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은 수령이 확정되었고 7,300만 회분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 1회차가 목표치의 30%인 6,311만 명에 도달하였으며 2회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3,585만 명으로 목표치의 17.2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하락 중이며 전염 사례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해서 86.9%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많이 줄었지만 자가 치료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산소를 공급하고 비타민과 같은 항체를 높이는 약품 패키지도 배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경계를 유지하고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유지 등과 같은 방역 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덴마크는 9월 10일에 코로나를 사회적 중대질병에서 분류 해제하고 코로나 방역을 포함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됩니다. 덴마크 보건장관은 이제는 코로나를 제어 관리할 수 있다며 코로나를 일반적인 감기와 같은 병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영화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나이트클럽, 축구 경기장 같은 대형 행사장에서도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속항원 검사 횟수는 1일 20만 건에서 10만 건으로 줄여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률로 인한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데 덴마크는 12세 이상 인구 중 80%가량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도 코로나19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고 풍토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덴마크처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더욱 늘려야 하며 국민 건강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회복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2분기의 GDP 성과와 2021년 2분기의 GDP 성장률을 비교하여 반영한 것인데 각각 2019년의 GDP는 2,735조 루피아이며 2021년의 GDP는 2,773조 루피아로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2분기 GDP는 2,590조 루피아였습니다. 경제 회복을 견인한 분야 중 특히 제조업이 가장 눈에 띕니다. 재무부 장관은 제조업 공장들이 직원들을 보충하는 등 원활하게 가동되기 시작했고 수출 및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회복의 모습은 비단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복세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근교 나라들에서도 경제 회복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인도네시아 및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성장률을 2021년에는 6.0% 그리고 2022년에는 4.9%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보건부의 코로나 대응 어플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130만 건이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출은 보건부로는 두 번째 대규모 유출이며 정부기관으로는 세 번째 유출입니다. 특히 해당 어플은 인도네시아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플이기에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도 대거 유출된 것입니다. 보건부 데이터 센터 책임자는 해당 어플이 새롭게 개발된 푸들리 린둥이 어플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구버전에서만 개인정보 유출이 파악되었으며 구버전에서는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공무원, 의료 종사자, 병원 그리고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구버전의 해당 어플은 서버상에서 비활성화되었고 경찰청 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건부 데이터 센터 책임자는 구버전의 어플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이사회가 100% 현지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 파견된 박태용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사회이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임한 박태용 이사는 우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맡아왔습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이사회가 전원 현지인으로 구성된 것은 그만큼 현지화 전략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는 1,500명가량의 직원 가운데 한국인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며 현지 임원 비중도 절반 이상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약 1,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조달한 자금은 현지화 영업기반 확대와 디지털 금융 가속화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3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쿠 3등급도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부쿠 등급이 오르면 취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장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 달간의 준비 작업 끝에 의료용 산소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버카시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내년 1월 양산을 위해 시험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여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지자 현대자동차는 설비를 추가해 의료용 산소를 생산 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70만 달러를 투입해서 한 달 동안 필요 설비를 갖췄고 지난달 30일부터 의료용 산소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의료용 산소 생산 기념식에는 해양투자부 장관, 교통부 장관, 보건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 장관 4명이 참석하였고 박태성 대사도 참석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의료용 산소는 인근 병원에 우선 공급하고 버카시 정부와 NGO 단체와 협의해 병원 산소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용 산소의 안정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트마자야 대학 법학부 학장은 의료용 마약 치료제는 인도네시아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마약에 관한 법률사법 심사 전문가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이뤄졌습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자녀들이 아파서 일급 마약 성분을 이용하여 치료 행위를 한 어머니 3명을 변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검찰은 자녀 치료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사용한 3명의 어머니를 기소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마초 추출물을 이용하여 각 자녀들에게 치료 행위를 하였으며 해당 요법을 통해 자녀들의 병세가 호전되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어머니들이 다른 여러 기관으로부터 기소되어 있습니다. 아트마자야 학장은 1961년 제정된 마약 단일 협약 및 마약법은
헌법으로 명시된 정의로운 인도네시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 실현과 모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와 건강 분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니 치료 측면을 위한 마약법을 개정하여 부분적 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의료용 대마 추출물 사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20년부터 주로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오의 그림자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라하이나 눈이라 불리는데 해가 지면으로부터 정확히 90도 위에 위치하여 그림자가 바로 아래에만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국영항공우주연구소 과학우주센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9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정오쯤에 해당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의 경우 10월 9일 11시 39분에 태양이 정확히 90도에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현상은 적도에 위치한 나라들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북위 23.4도, 남위 23.4도 사이에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볼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실감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화면에서처럼 수직 막대기들을 평평한 땅에 세워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라하이나누는 하와이어로 잔인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